올해 유튜브 채널 미쿡아재 주한입니다. 오늘은 10월 24일 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만관부 것이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오늘 뉴스 가장 많이 나온 거 처음 알려드려 볼게요. 네, 오늘 뉴스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은 바로 영국의 새로운 총리가 다시 나왔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네, 오늘 뉴스 이제 메인마다 이제 나오는 것은 바로 이제 영국의 새로운 총리가 나왔다라는 것인데 210년 만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유색인종, 백인이 아닌 유색인종의 총리가 나왔다. 네, 그리고 최연소라고 합니다. 가장 나이가 어린 유색인종의 총리가 영국에서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대문짝만하게 여기저기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인도계 리시 수넥이라는 이 인도계 영국 사람이 새로운 총리로 이렇게 나왔다고 하네요. 42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금수저라고 합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은 금수저의 재산은 어마무시하게 많다고 하고요. 한국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의원들 200여 명 이상에게 이렇게 선택을 받았다고 하네요.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로써 최근 들어가지고 이 영국 전 총리였던 존슨 보리스가 이제 사퇴를 한 뒤로부터 이제 여성 총리가 나와가지고 44일만 최단기로 이렇게 총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세 번의 총리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또 총리로 뽑혔다고 하니까 영국이 어떻게 또 바뀔지 한번 잘 지켜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총리가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어제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존슨 보리스 전 총리가 급하게 이렇게 의회에 있는 곳으로 복귀를 해가지고 이 존슨 보리스가 또다시 재선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왔었는데 존슨 보리스는 이렇게 재도전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어쨌든 영국에서 이렇게 새롭게 유색인종, 백인이 아닌 유색인종이 이렇게 또 새롭게 뽑혔다고 하니까 잘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어제 또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일요일이다 보니까 어제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굉장히 적었습니다. 항상 일요일에는 적었지만 그 적은 거에 비해서도 훨씬 더 적은, 어제는 단 6천여 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단 2명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계속해가지고 이런 상태로 계속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또 주중되면 또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추워지면은 또 굉장히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올라올 텐데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9,908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109만 2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돼가지고 이 증세가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기존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된다고 하면은 후각을 상실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후각을 상실을 하고 그리고 미각을 상실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다고 하면은 콧물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후각을 상실했다면은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은 콧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재채기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냥 기존의 감기랑 비슷한 증상이 이제 이렇게 또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에서는 새로운 오미크론 하위 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계속해가지고 조금씩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퍼지다가 겨울에 급격히 퍼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워지기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새로 업데이트된 거 접종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요번 주 안에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요번 이 겨울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팬데믹은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봤거든요. 트리 팬데믹, 트라이 팬데믹, 세 개의 팬데믹이 몰려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이 아니라 조류 독감이랑 그리고 호흡기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 세 개가 한꺼번에 몰려와가지고 이 트라이 팬데믹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 겨울에는 좀 면역력이 약하시고 그리고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 저희 부모님 같은 분들은 좀 훨씬 더 조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손 잘 씻으시고 그리고 마스크 웬만하면 잘 쓰시고 그렇게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걸리셨다가 굉장히 또 아프실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는 이쯤 짓기로 하고 유크레인하고 러시아 전쟁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전쟁은 일어난 지가 243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전쟁에서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러시아에서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크레인에서 지금 더티밤을 쓰려고, 이 더티밤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폭탄 있지 않습니까? 폭탄 안에다가 방사성 물질을 굉장히 많이 넣어가지고 이 방사능을 이제 퍼뜨릴 수 있는 방사성 폭탄을 더티밤이라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에서는 유크레인에서 더티밤을 만들고 있어가지고 이것을 우리 러시아한테 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러시아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미국, 영국, 프랑스, 서방 국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도발하지 말라, 도발의 빌미를 지금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헛소문,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자신들이 꼭 위험한 마냥 이렇게 지금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이 핵폭탄 같은 거를 지금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느낌이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이 또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이 크렘린궁 그리고 이 러시아 쪽에서는 엊그제부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이틀 연속 계속해가지고 유크레인에서는 이 더티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유크레인에서는 이제 자신의 나라 안에서만 계속해가지고 반격을 하고 있거든요. 러시아 쪽으로 공격을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러시아 쪽으로 공격을 한 것은 예전에 그 러시아 국경 근처에 있는 이 탄약고를 공격을 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거 이외에는 그냥 유크레인에서는 자신의 내국 안에서만 이제 자신의 빼앗긴 땅에서만 계속해가지고 반격을 하면서 이제 땅을 되찾으려고 했지 유크레인이 직접 러시아 쪽으로 쏜 이런 폭탄 같은 거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그리고 유크레인은 이런 더티밤 같은 거 만들고 있다는 그런 증거는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냥 러시아에서 만들고 있는 가짜 뉴스일 뿐이고 아마도 지금 러시아에서 이렇게 핵폭탄 같은 거 쓰려고 이렇게 빌미를 만들려고 이렇게 좀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또 많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 러시아 진짜 아주 악랄하기 그지없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전쟁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유크레인군은 이 지상전에서 거의 승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반격을 해대 가면서 지상전에서는 엄청나게 잘 싸워주고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하늘 있지 않습니까? 이 공중전에서는 지금 러시아에서는 이란제 드론, 자살폭탄 드론을, 카미가제 드론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문제라고 하네요. 영국 국방부는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러시아는 계속해가지고 이란제 카미가제 드론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다. 유크레인에 있는 곳곳에 목표물에 이 이란제 폭탄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계속 올라오다시피 지금 러시아는 이 유크레인에 있는 발전소 같은 곳, 이런 전력망 같은 곳을 계속해가지고 폭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민간인들 엿먹이는 것이거든요. 이제 민간인들 전기 쓰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아 진짜 러시아는 너무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크레인의 전력망이 40% 정도가 망가졌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크레인 전 지역에 부분적으로 순차적으로 정전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단전을 한다고 해요. 키이우도 지금 그렇게 된다고 하거든요. 진짜 러시아 민간인들을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아닌가, 정전 범죄죠. 이렇게 전전 범죄를 너무 심하게 일으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러시아하고 중국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의 교역이 1월 달에서 9월 달에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한 35% 정도 이렇게 무역, 이런 교역 같은 게 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 유크레인 전쟁 여파 때문에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굉장히 많이 훨씬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빌런으로 이렇게 좀 찍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의료계 있지 않습니까? 의료계 굉장히 심각한 손해를 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유크레인 러시아 이 전쟁 때문에.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MRI 아닙니까? 이 MRI를 가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또 핵심 소재 중에 하나가 바로 헬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헬륨이 좀 부족 사태에 있다고 해요. 이 전쟁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한 30% 정도의 이 헬륨 공급이 러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뒤로부터 러시아로부터 이 헬륨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의료계가 비상이라고 하네요. 이 유크레인이랑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입니다. 이렇게 의료계도 고통이고, 그리고 주식시장도 고통이고, 물가도 고통이고, 굉장히 힘드네요. 빨리 전쟁 먼저 좀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 유크레인하고 러시아의 전쟁 소식은 이쯤 듣기로 하고,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이 중간 선거가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계속 좀 밀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공화당이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인기가 많다라는 게 지금 뚜렷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공화당이 이제 막판 뒤집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은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에 지금 있는데 이것을 얼마나 잘 버티느냐가 문제인데, 일론 머스크는 이 경기 침체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져 가지고 2024년도쯤에 끝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듯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들,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경기 침체에 모두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올리는 거, 그리고 생활물가 올라간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민주당의 인기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민주당 책임이다 라고 지금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공화당 쪽으로 계속 이 표가 쏠릴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 유권자들은 민주당보다 이제는 공화당을 더 신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좀 더 우세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화당 쪽으로 계속 이렇게 기울고 있어가지고 하원은 아마도 이제 공화당으로 뒤집힐 것 같고, 그리고 상원은 민주당이 계속 우세를 할 것 같다라고 전에는 뉴스에 올라왔었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상원까지 공화당으로 모두 다 뒤집힐 수가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원이나 상원이나 둘 다 공화당 우세로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민주당을 지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투표를 민주당 쪽으로 좀 잘 해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냥 이대로 두면은 아마도 공화당이 이 둘 다 이렇게 승리를 해가지고 2024년도 대선에 좀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황이 좀 많이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이 공화당 쪽으로 이렇게 좀 기울다 보니까 이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이제는 내가 나서야 될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트럼프가 아마도 2024년도에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가 이렇게 또 다음 대선에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니까 이 트럼프 지지자들에 대한 이렇게 뉴스도 이렇게 좀 보이는데, 트럼프 지지자들은 좀 과격한 이런 단어들을 좀 많이 쓴다고 합니다. 좀 악마적인, 분열을 낳는 악마적인 이런 용어를 훨씬 더 많이 써가지고 사람들을 더욱더 반으로 쪼갠다고
하네요. 네, 아무래도 이 트럼프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지지자들도 그렇게 하겠죠. 네, 좀 강하게 좀 얘기하고, 그리고 좀 분열을 이렇게 좀 낳는 듯한 그런 악의적인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또다시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은 다시 더욱더 쪼개질 것입니다. 백인들은 더욱더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그 화이트 트래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백인들이 더욱더 앞으로 나와가지고 뭐 에이시언들이나 흑인들이나 히스패닉들이나 엄청나게 까댈 것이고요.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대략 한 44%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는 45%로 조금 높다고 합니다. 한 1%포인트 정도 바이든 대통령보다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이 소폭 지금 높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보이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면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굉장히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렇게 승리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도 지금 인기가 너무 없다고 합니다. 경제가 너무나 나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살기 힘들어진다고 하면은 항상 먼저 탓을 하는 게 바로 정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이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식 시장에 돈을 많이 넣어놨는데, 그리고 주식이 계속 폭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자산이 하락을 하는 거죠. 자신의 자산의 가치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지금 얼어붙어 가지고 지금 조금씩 계속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은 지금 정부를 탓을 하는 거죠. 민주당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모두들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힘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막 끝나가는 분위기에다가 전쟁이 일어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유가도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 유가를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지만 유가는 잡힐 기미도 보이지도 않고,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계속 힘든 거죠. 우선 전쟁이 끝나야 합니다. 전쟁이 끝나야지만 이 어려운 것들도 하나둘씩 풀려갈 텐데, 푸틴 누가 좀 정신 좀 차리게 좀 해주세요.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나 대선에 나올 의지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뒤에 치러질 이 대선은 아마도 또다시 바이든 대통령이랑 트럼프가 나오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영국처럼 새로운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훨씬 더 젊은 사람, 영국에서는 지금 최연소 총리가 뽑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완전히 백인도 아닌 이제 인도계 사람이, 인도 사람이라고 합니다. 인도의 금수저가 이렇게 뽑혔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도 이렇게 좀 젊은 사람, 그리고 백인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이, 한국 사람이 너무 좋겠네요. 이런 사람이 좀 미국의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오클라호마 있지 않습니까? 오클라호마에서 굉장히 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오클라호마에 있는 굉장히 좀 작은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작은 도시는 마을 사람들끼리 다 안다고 해요. 다 아는데, 그런데 30대 친구 4명이서 산악 자전거를 타러 이렇게 갔다고 하네요. 공원으로 가가지고 이 산악 자전거를 탔는데, 그런데 이 4명 모두 30대라고 하는데요. 이 30대 젊은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4명 모두 실종이 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종이 돼가지고 한동안 찾지 못하다가, 그런데 모두 이 4명 모두 다 사망한 채 발견이 되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섬찟한데, 그런데 이렇게 사망한 채 발견이 됐는데 좀 끔찍한 게, 이렇게 시신이 이렇게 좀 토막 살인 있지 않습니까? 토막 살인이 난 채 이렇게 또 발견이 되었다고 하네요. 범인이 무슨 메시지를 이렇게 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범인은 잡히지 않은 상태로 계속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 하네요. 제가 또 자전거 예전에 한참 타지 않았습니까? 자전거 한참 탔는데, 이 자전거 혼자도 아니지, 이렇게 4명이나, 완전히 건장한 청년 4명이나 가가지고 자전거를 탔는데 4명 다 이렇게 살해를 당했다고 하니까, 와, 진짜 끔찍하네요. 끔찍해.
야, 저 혼자서도 이렇게 자전거 타러 가는데 조금 이렇게 무섭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웬만하면 이렇게 산악 자전거, 이렇게 사람들이 없는 산악 자전거보다는 로드 자전거를 좀 타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와, 진짜 좀 살벌하네요. 그러면서 워싱턴주 있지 않습니까? 네, 워싱턴주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좀 자연이 많고, 네, 좀 이제 자연 친화적인 그런 좀 이미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이 워싱턴주에서 어느 한 여성이 자신의 개를 산책을 시키고 있었다고 하네요. 공원에 가가지고 굉장히 커다란 좀 산이었나 봐요. 네, 산에 있는 공원에 가가지고 자신의 개를 이렇게 산책을 시키고 있는데 갑자기 곰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산에서 이제 곰을 맞닥뜨린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곰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휘두른다고 하면은 사람이 맞으면은 그냥 죽는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 곰이 이 여성을 이렇게 덮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격을 좀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여성이 이렇게 넘어졌다가 반격으로 이 여성이 코를 세게 이렇게 가격을 했다고 하네요. 엄청나게 세게 코를 이렇게 딱 가격을 하니까 이 곰이 코를 딱 맞고 정신을 못 차리다가 이렇게 막 부르르 떨다가 도망갔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어느 한 여자 사람이 자신한테 이렇게 공격을 할 줄은 몰랐다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 여성이 이렇게 세게 공격을 한 다음에 도망간 다음에 이 여성이 이렇게 신고를 했다고 해요. 네, 신고를 한 다음에 이 애니멀 컨트롤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공격을 한 동물들은 다음에도 사람을 공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곰을 찾아가지고 바로 사살을 했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곰을 맞닥뜨린다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뭐 죽은 척을 하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야, 그런데 이 여성은 공격을 당한 뒤에 그냥 바로 그냥 곰의 코를 그냥 팍 가격을 했다고 합니다. 야, 진짜 대단하네요. 저 같으면은 와, 얼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존경스럽습니다. 존경스럽고요. 네, 사람이 이렇게 죽을 지경에 죽음의 위험에 문턱까지 간다고 하면은 진짜 초인적인 이런 힘을 발휘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네요. 이야, 이게 되나? 곰이 나타나면.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유가가 굉장히 높게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지금 오펙 플러스에서는 200만 배럴씩 감산을 한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가가 도대체 잡힐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 정부에서 그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유가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유가는 잡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유가는 경기 침체가 이렇게 맞닥뜨리면서 자연적으로 유가가 내려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 침체이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이 경기 침체의 주범은 전쟁이죠. 이 전쟁 때문에 가장 큰 요인으로 경기 침체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맞이를 하고 있는데 이 경기 침체 때문에 자연적으로 유가는 내려갈 거라고 하네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죠. 어쨌든 이렇게 유가가 내려가고 이 경기 침체가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유가뿐만이 아니라 물가도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잡힐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좀 불안하고요. 지금도 많이 주가가 내려갔는데 앞으로도 조금 위태위태하지 않나. 그런데 주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치솟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주가는 앞을 내다볼 수가 없죠. 어쨌든 이 전쟁을 먼저 좀 빨리 좀 끝내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지금 꼬여 있는데 이 꼬인 것을 빨리 좀 풀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어제 뉴스에서 보셨듯이 이 시진핑이 3연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3연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최측근들로 가장 중요한 이런 석을 마련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권력이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이 시진핑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시진핑의 최측근들로 모두 마련이 된 이런 정권에서 만약에 한 가지라도 잘못을 한다고 하면은 이 모든 책임은 시진핑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시진핑한테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시진핑은 굉장히 욕먹으면서
하면서 나중에 물러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중국의 미래가 밝지는 않거든요. 밝지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잘못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의 부동산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하락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무역 전쟁도 있고, 뭐 반도체도 계속해가지고 뭐 제재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중국은 러시아와 손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다 보면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둘 다 싸잡아가지고 전 세계로부터 조금 왕따를 당할 텐데, 이러다 보면은 분명히 중국에서 잘못한 것들이 계속 나올 텐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시진핑한테 모두 책임이 갈 텐데, 야, 앞으로 또 볼만 하겠네요, 중국.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멕시코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에서 어느 한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한 뒤에 신랑이 밖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어느 한 괴한이 나타나더니만 또 총을 쏴가지고 이 신랑이 결혼을 하자마자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4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와, 진짜 안타깝네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한 다음에 바로 결혼식장 앞에서 총을 맞고 이렇게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야, 무슨 영화 같은 일이 이렇게 자주 일어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총격이 있은 뒤로 바로 911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료진도 한 20분 뒤에 도착을 하는 등 좀 늦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됐다. 그리고 이 범인은 바로 이 총을 쏘고 난 뒤에 달아난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쏜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은 계속 조사 중에 있다고 하네요. 신랑도 신랑인데, 이 신부도 굉장히 좀 불쌍합니다. 결혼하자마자 자신의 눈앞에서, 이 결혼식장 앞에서 바로 사망을 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굉장히 좀 안타깝네요.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러면서 이 브라질에서는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었다고 하는데요. 브라질에 있는 구구 성향의 정치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구구 성향의 정치인이 대법원관을 향해 가지고 SNS로 가짜뉴스 퍼뜨리고 모욕을 엄청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또 이제 법에 접촉이 되는 거라 이 구구 성향의 정치인을 체포를 하러 경찰이 갔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경찰이 오니까 이 구구 정치인이 수류탄을 2개를 던져가지고 경찰들한테 수류탄 2개를 경찰들한테 던져가지고 경찰관 2명이 이렇게 다치는 등 말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구구 성향의 정치인들은 너무나 과격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분열도 훨씬 더 잘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들 간에 이렇게 더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좀 평화적으로 모든 것들이 좀 잘 풀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구구 성향의 정치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더 많이 싸우는 것 같고, 그리고 전쟁도 더 잘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브라질 바로 옆에 아르헨티나 있지 않습니까? 이 아르헨티나 이 이구아수 폭포에서 얼마 전에 어느 한 관광객이 실종이 됐었다라고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관광객이 결국에는 사망한 채 시신으로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 관광객이 실수로 이렇게 실족을 해가지고 사망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자살을 하려고 또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또 거기 가서 이렇게 또 자살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것을 아직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지고 지금 이구아수 폭포가 이 물의 양이 한 10배 정도 불어난 상태였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좀 더 위험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이렇게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전쟁까지 덮치다 보니까 지금 경기 침체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경기 침체가 닥치면서 사람들이 또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자신의 강아지들을 지금 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경기 침체가 오다 보니까 이렇게 개한테 들어가는 돈도 많이 없다고 합니다. 개를 키울 그런 여건이 되지 않다 보니까 개들을 그렇게 지금 많이 내다 버린다고
하네요. 네, 사료를 살 값도 감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악마의 시를 이렇게 쓴 이 작가 이 류슈디 이 사람이 피격을 당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 사람에 대한 또 뉴스가 올라오는데 이 작가는 지금 한쪽 눈을 실명을 당한 상태라고 하네요. 야, 이렇게 뉴욕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다가 갑자기 들어닥친 이제 괴한한테 칼로 이렇게 찔렸다고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칼 맞고 이렇게 눈 이렇게 또 이렇게 공격을 당했나 봐요. 실명하고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에서는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독일에 이 환경운동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 환경운동가들이 박물관에 있는 이 모네 작품 있지 않습니까? 이 모네 작품에 감자 으깬 것을 감자 으깬 스푼과 그것을 끼얹었다고 합니다. 끼얹으면서 이렇게 환경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야, 이거는 진짜 쓰레기 환경운동가들이 아닌가. 아니, 어떻게 이런 작품에 전 세계적인 문화유산이거든요. 이런 작품에 감자 으깬 수프를 끼얹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끼얹으면서 환경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환경운동입니까? 테러지? 야, 진짜 이 또라이 놈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다행히도 이 모네 작품에는 이렇게 유리가 이렇게 보호막이 되어 있어가지고 작품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환경운동가들은 이런 짓을 벌이면은 오히려 이런 환경운동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인 시각만 더 사람들한테 심어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머리가 어떻게 바보 같은 놈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독일에서는 독일의 억만장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트니스계 억만장자라고 하는데, 이 억만장자가 자신의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을 해가지고 실종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또 시신의 일부분이 또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아마도 사망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이런 뉴스를 보니까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한들 진짜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좀 즐거운 마음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오늘도 이렇게 좀 소폭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폭 상승을 하면서 출발할 수 있는 이유는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을 아마도 12월 달부터 완화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그렇게 이 금리가 완화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투자에 대한 이제 기대 심리가 이렇게 모두 다 맞물려 가지고 소폭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GDP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3분기 GDP는 지난 1분기하고 2분기 때는 마이너스를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마이너스 성장을 딛고 드디어 3분기에는 아마도 이제 상승을 할 것 같다. 거의 3%급 상승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하지만 이 GDP가 이렇게 플러스가 된 이유는 진짜 경제가 많이 성장을 해서 플러스가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비 회복 때문이 아니라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지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옐런 재무장관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물가가 잡히는 신호가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미국에 들여닥칠 이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계속 잡힐 것이다. 고착화가 되지 않고 이제는 잡힐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 옐런 재무장관의 말이 틀린 적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뢰는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거든요.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페이스북 이런 이 대기업들에서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그런데 뭐 그렇게 실적이 굉장히 엄청나게 좋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앞으로 이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미국 주식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일 텐데, 그거 한번 잘 지켜보면 이번 주에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테슬라 자동차는 중국에서 이 테슬라 전기 자동차의 가격을 9% 정도 인하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중국에서도 이 테슬라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소폭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이렇게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예전보다는 이제 지금 조금씩 많이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자동차를 살 때 이 마크업, 이 프리미엄을 얹어서 줘서 사야 하거든요. 네, 아마도 조만간 이 프리미엄이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네요. 그리고 이렇게 중국에서부터 이 테슬라의 자동차의 가격이 9%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한다고 하니까 미국에서도 나중에 좀 있다가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팔리지 않으면은 답 없습니다. 가격 내려야죠. 이렇게 테슬라도 이렇게 가격을 내리면은 모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면서 조금씩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